자, 안녕하세요. 아직은 조금 다 안 오셨는데,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나중에 다 녹화로 들으실 테니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의 강의 제목은, 금요일이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죠?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또 한 주일이 지나가고 있고, 주말이면 또 쉬게 됩니다만은, 이번 주일은 8월 15일이 휴일이 되는 바람에, 월요일 같은 화요일로 이번 주를 시작하는 덕택에 나흘만 일하고 나니까 금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 5일이 아니고 이제 주 4일째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4일째가 되면은 더욱더 이런 기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강의 영상의 제목은 물이 많이나 남았네. 네, 물이 반밖에 없네 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컵에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가 컵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많이 남았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한다 그러지. 그죠? 그래서 소위 긍정론자냐 낙관론자냐 아니면 비관론자냐 긍정론인지 비관론인지 긍정론이라 하지 봅시다. 낙관론자냐 낙관론자냐 비관론자냐 그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컵에 물이 반이 있는 현상을 놓고도 낙관론자 와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지만 비관론자는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한다 그러죠. 그죠?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제가 오늘 뜬금없이 낙관론자 비관론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좀 수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수상하다. 그래서 현재 주가 오늘 15포인트 빠졌습니다만은 그래서 15포인트 빠졌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낙관론자의 톤으로 말한다면 15포인트 밖에 밀리지 않았다. 조금밖에 안 밀렸어. 15포인트 정도에 별볼이 없다. 라고 말하겠지만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와 15포인트 이나 밀렸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는 똑같은 15포인트 하락을 놓고 낙관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 15포인트 0.6%밖에 안 밀렸네. 15포인트 밖에 안 밀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비관론자 입장에서 본다면 와 15포인트나 밀렸네.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밀렸네. 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씩 낙관론자보다는 어느 쪽으로 비관론자 쪽으로 조금씩 입장을 여기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주가가 이상하다. 물론 어제는 간밤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건 다우건 간에 개장 초반에 마이너스였다가 결국은 소폭이나마 보합으로 플러스로 마감됐죠. 그죠? 미국 시장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에 오르는 게 보통인데 오늘은 밀렸다는 걸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비관론자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다우나 나스닥 시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15포인트 밖에나 아니면 15포인트나 이나 하락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물론 외국인들이 매도했냐 그죠?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소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팔고 특히 KTB와 LKTB 이게 뭡니까? 소위 장기 채권 선물에서 또 상당히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그죠? 거래소 팔고 코스닥 팔고 선물 팔고 코스닥 선물 팔고 그 다음에 3년짜리 채권 선물 팔고 10년짜리 장기채 채권 선물 팔고 콜도 팔고 풋은 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다 베팅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쪽으로. 얘들이 왜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굳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늘 5원 15전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325원으로 올라가면서 1330원 근처까지 다시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전까지 환율이 얼마 전마더라도 1298원까지 밀리면서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꾸역꾸역 환율이 1300원 넘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으로 봐서는 그 압력을 매도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겠는데, 그럼 이러면 달러의 원화 환율이 왜 올랐나? 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자료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ING 베어링, ING 은행입니다. 은행. 미국 네덜란드계의 국제적인 투자은행이죠. ING 예전에 ING 은행하고 베어링 브라더즈가 합쳐가지고 ING 베어링 브라더즈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옛날 이름 그대로 ING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ING 네덜란드 은행인데, 이 네덜란드 은행에서 조사 자료, 우리 맨날 데일리 보는 것처럼 조사 자료를 낸 게 눈에 띄었습니다. ING에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8월 18일자로 FX 데일리 조사 자료를 냈는데 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3. FX takeaways from the FOMC minute. FOMC 의사록에서 외환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시사점, 테이크어웨이, 뭐 시사점 정도라고 번역이 될 텐데, 세 가지 단서, 시사점 내지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ING 은행에서 해외 투자 IB 투자 은행에서 발표한 외환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FOMC 마이뉴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7월 27일 날 FOMC 미팅의 의사록이 last night, 지난 어젯밤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는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three important takeaways, 세 가지의 외환 관련해가지고,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쭉쭉 깁니다만은, 그 중에서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 시사점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세 가지 시사점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페드가, appreciation of the dollar, 달러의 강세를 helpful in suppressing import price and contributing to the Fed's objective of blah blah blah. 이 무슨 말이냐니까, FOMC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Fed seems to welcome 달러 strength. Fed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한다. 되어 있다. 그죠? 그거랑 또 하나 뭐야? There was no linkage of dollar strength depressing any sectors in the US economy.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다 하여서 미국의 경제의 위축과는 달러 강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패드가 인식하고 그런 보인다. 어디에? FOMC 의사록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 보인다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한 바가 뭐냐? 패드는, FOMC는 뭘 바라느냐? 달러 강세를 바란다는 것을 얘들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Fed noted that the dollar had contributed to strengthen in the intermeeting period, especially against the euro. 유로에 대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현재 유로 대 달러 환율이 현재 1.0에서 1.02 레벨까지도 다시 한번 가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유로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리라 예상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뭐 페드가 risk of tightening more than necessary.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레이트 하이크,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justify는 예를 들어서 0.75% 올리다가 금리를 요번에 예를 들어서 설령 요번에 0.5% 금리를 올리더라 할지라도 이것을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그 ING에서 세 가지 1번, 2번, 3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에서 ING의 FX 데일리, ING의 FX 데일리라고 쳐보시면은 구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원문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유로가 어떻게 되고 뭐 다른 통화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드가 FOMC가 달러 강세를 원한다. 달러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페드로서는 설령 금리 인상폭을 0.75에서 0.5%로 금리 인상폭을 둔화시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내용을 이 ING의 레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결국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의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6원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6원 이상 상승하는 물론 마감가는 5원 정도로 장중에 소폭 계산가보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이 5원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325원까지 가서 보다 보니까 여전히 달러 환율,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만 달러 대 원화 환율입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 현재 차트를 보면은 오늘 빵 오르면서 1328원까지 가죠. 그죠? 장중에. 그러니까 과거 전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발하지 않았겠느냐.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냥 매도가 아니고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KTB 채권 선물도 팔고 LKTB 뭡니까? 장기 채권, 10년짜리 채권, 장물도 팔고, 그러다가 콜 옵션도 팔고, 전부 다 전방위로 매도 물량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달러의 강세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세가 이런 것들을 촉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내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변동성 지수, 그죠?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변동성 지수 15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과거 예를 보더라도 15, 물론 그 밑에 내려간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15 정도 레벨 같으면 충분히 낮은 수준이니 이런 것들은 떨어지기보다는 야금야금 변동성 지수가 이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15 레벨에 줄을 꺼보면은 그 전에 변동성 지수가 반등할 게 여기서 다 반등했는데 그죠? 그때는 이미 그때 수준은 15가 아니고 그 훨씬 더 전에서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떨어졌다가 변동성 지수가 다 바닥에서 다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15라는 레벨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여기가 11월 달이고 이게 작년 1월 달, 올 1월 달이고 이게 4월 달이고 그다음에 6월 달입니다만은 에 비해서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때부터 낮은 수준이니까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농축되고 있는 거죠. 확률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율도 오늘 장중에 1328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경질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따라 선물, 많은 물량을 판 건 아닙니다. 몇 조 원을 판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장기 채권도 팔고 하던 것이 왜 얘들이 전방위적으로 매도했겠느냐. 뭐 때문에? 환율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국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갖다가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원화 표시 자산을 갖다가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게 환율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 변동성으로 봤어도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시라.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이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는 말은 무슨 말? 그럼 도대체 이거 팔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의 바닥이란 말이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꼭지란 말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처럼 책임 없는 말이 어딨나?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말은 텔레비에 나와서 그죠? 한 달에 몇백만 원 받아 먹으면서 그 종목 찍어주면서 계속 주가가 오른다 떨어지면 홀딩해라 라고 하는 애들처럼 무조건 낙관적으로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사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판단에 제 생각이 맞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고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근거로 말씀드리면 환율이 1328원까지 가면서 좀 수상쩍고 아니 올라가고 있는 게 안 그렇습니까? 현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28 오늘 장중에 올라갔던 것은 전고점보다 이 과거의 이때의 고점 7월 15일 날에 장중에 1326원까지 갔는데 그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어제는 기준선 밑에서 돌다가 결국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에서 빵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빵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ING라든지 ING 상당히 빅하우스예요.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FOMC의 마이뉴트에 보건대 얘들이 달러 강세를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라.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값은 오르고 있고요. 우리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달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이거는 CNY는 이게 인민은행에서 중국 정부에서 인민은행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인민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오늘 환율은 뭐로 하자 하는데 이 환율이 보다시피 계속해서 6.8일까지 줄창 올라가고 있죠. 위안화가 약세되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 원화 환율이 약세되고 있는데 차트로 볼 때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결제라도 차트로 볼 때 보다시피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상승 추세라면 위안화도 올라간다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 의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원화 통화로 표기된 자산들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약세 통화로 되고 있는 원화 자산에 대한 보유를 늘려갈 이유는 없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좀 마냥 낙관적으로 말하기에는 슬슬 목에 달러의 우리 주가의 상승세가 슬슬 목에 찬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엘리어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276을 갖다가 바닥으로 보고, 그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걸 바닥으로 보고, 2576을 바닥으로 보고, 지금의 추세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상승 추세로 봐가지고 충격 파동으로 볼 수는 없냐. 다시 말해서, 585 구성되는 충격 파동으로 볼 수는 없냐. 2576이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이, 그냥 뭐, 신규, 새로운 상승파다라고 볼 수는 없겠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적해가지고, 파동이 1, 2, 3, 4, 5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2죠. 3이 아니잖아. 이게 4라면 이 말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 2는 맞는데,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가 3의 2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갖다가 3의 3으로 하자니, 이게 3의 4고, 이게 3의 5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것도 안 된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럼 여기는 세로, 여기에 1은 맞고, 여기는 2는 맞는데, 여기는 3의 1이고, 여기는 3의 2인데, 여기는 3의 1이고, 여기는 3의 2고, 여기는 3의 3이고, 여기는 3의 4고, 여기까지가 3, 가로 3.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 4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1파인데, 1파가 연장에, 그죠? 1파가 1에 됐다가, 3에 1이 됐다가, 다시 3에 3에 1이 되는, 연장이 연장까지 되는 게, 과연 이게 1파에서 나타날 만한 일인가 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파동이 매겨지지 않아요. 연장이라면.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다소간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이렇게 말고, 그럼 이게 아니고 뭐냐?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까지가 A고, 여기가 B고, 예를 들어서, 이게 C인 A, B, C로 나타나는 이런 반등 파동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C의 끝이면 다시 새롭게 이제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파동이 혹시 되지 않겠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어트 파동은 너무나 주관적이니 이런 주관적인 파동을 가지고 우리의 의사결정 내리기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삼을지 몰라도 의사결정 내리기 어려우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관적이보다도 뭔가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하지 않냐. 객관적인 물증, 어떤 물증 어디서 설명했습니다는 RSI가 팔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일목에서 기준선이 팔라 그러거나 뭔가 물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당장 매매를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아직은 성급한 감이 있지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워치 아웃 조심하세요. 뭔가 변동성도 바닥에서 돌았을 것 같고 달러의 원화 환율은 수상하고 FOMC는 달러 강세를 주장하고 있고 달러의 원화 환율은 1328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만은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고 등등등등이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수상하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시라. 언제라도 엉덩이 뒤로 빼고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그죠? 태세를 갖추시라라고 하다 못해. 지금 바깥 날씨를 비유한다면요. 서울에 아직까지는 날은 좀 흐릴 뿐이지. 비는 뭐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나중에 저녁 때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하늘을 보니까 뭐 구름이 꽉 껴 있는 게 비가 올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당장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당장 비가 안 오죠. 근데 일기예보 하는 사람이, 일기예보 사람이 당장 비가 안 온다 그래서 눈앞에 비가 하늘에서 물이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비 안 올 겁니다. 계속 날씨가 맑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꽉 껴 있는 게 조만간 비 올지 몰라요. 물론 비 안 올 수도 있지. 일기예보에 맨날 틀리니까. 그렇습니까? 일기예보에 종종 틀리니까 비 온다 그랬다가 뭡니까? 비도 안 오고 태풍 분다 그랬다가 태풍이 딴 데 비껴가고 폭우가 내렸는데 폭우는 안 오고 이슬비가 내린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기상대 맨날 욕만 먹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없어 그렇다 하는데 슈퍼컴퓨터 사줘도 일기예보에 맨날 틀리는 게 일기예보긴 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조심하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똑같은 논리로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대 입장에서는 지 말이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일기예보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껴져 있으면 비 올 겁니다. 우산 들고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당장 비 안 온다 그래가지고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유로 조심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판란 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목에서는 아직까지 그냥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조정하는 정도는 나타나지만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코스닥, 코스피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구름 근처까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가 됩니다. 따라디오나 환율은 설명드렸듯이 계속 상승세에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요때만 하더라도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기준선 저항을 받고 있고 후행스팬도 잘만하면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후행스팬은 내려오고 얘가 기준선을 넘기지 못한다면 따라디오나 환율은 더 내려가가지고 뭡니까? 구름 근처까지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때는 최소한 이때만 이렇게 하면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낙관적이지 않겠냐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후행스팬에서 잘 버티면서 얘는 후행스팬의 지지를 받고 환율은 위에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한쪽은 저항 한쪽은 지지를 받으면서 좁은 범위 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드디어 어제 기준선을 빵 넘기더니 그래서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가더니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빵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RSI가 고점에 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RSI는 오늘 현재 60일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달러의 원화 환율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여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구름 밑으로 안 떨어지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꾸역꾸역 보다시피 다시 기준선 위로 나온 상태이고요. 내가 조금 더 올라가서 후행스피에 내일 모레 되면 이렇게 되면은 얘도 위쪽으로 훨훨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게 달러 인덱스 강세, FOMC 말씀드렸듯이 ING의 주장하들이 FOMC도 달러 강세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다면 우리 시장은 별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구름바가 나갔다가 어제 좀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엉거주춤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구름바가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이것만 가지고는 어제 오늘 이틀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당장에는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달러 이로 본다면 그죠? 예,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로만 본다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요거하고 달리 조금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뭔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
장알지수, 그죠? 장알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장알지수도 현재 구름 받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후행스팬에서 캔들이 걸리면서 후행스팬도 걸리고 해서 바로 못 나가 있는 좀 답답한 모습이니까 역시 얘도 구름 받고 나가야 우리에게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유가는 보다시피 계속적인 하락세니까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요. 비트코인은 우리 어제 매도 신호 나타냈죠. 그죠? 그죠? 여기가 아니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매도 신호는 어디에 했냐니까 요 때가 매도했죠. 그죠? 이거 매도 신호가 나타난 적은 CCI가 100 밑으로 내려간 때니까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 이후에 보다시피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ING 주장으로서는 유로가 1.0에서 1.02 레벨까지 1.0 레벨까지 다시 약세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유로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 상승하면서까지 구름을 넘어서는 듯 했다가 다시 기준수 밑으로 내려오면서 후행 스핀도 그렇게 해서 현재 다시 오늘 현재 1유로가 1.00 얼마입니까? 81달러예요. 그죠? 거의 1대1 페리티에 거의 근접하면서 과거에 0.9까지 갔던 1대1 페리티에 다시 한번 근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달러 강세로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 인덱스가 되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 달러가 아무래도 달러의 원화 환율에도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수강생 중에서 한 분이 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뭡니까 나스닥 지수의 파동도 세봤고요. 그죠? 주말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파동도 특강으로 세봤죠. 그죠?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을 파동으로 한번 세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고민해가지고 주말 특강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을 우리 엘리어트 파동으로 세보는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시도라고 그러고 안 해본 것처럼 말하느냐니까. 저도 명색이 딜러 출신인데 외환 딜러 출신인데 그리고 명색이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내보다 더 잘하는 놈 나오라 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파동 계산하기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환율의 경우에는 파동을 매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실제로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트코인 파동 매겨주세요. 저 안 해요. 난 몰라. 마찬가지로 달러 대 원화 환율 파동 매겨주세요. 자 몰라 라고 버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 주말에 영상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엘리어트 파동을 매기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 양반 엘리어트 파동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 파동 매긴다 그러더니 실패한 모양이네. 그죠? 실패하면은 아무 해도 안 되면 영상을 못 올릴 테니까 그때는 실패한 거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간간에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달러 대 원화 환율까지 파동을 매겨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로 현재 오늘 주가가 15포인트 떨어졌는데 그죠? 1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15포인트 떨어진 걸 가지고 15포인트 밖에 안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15포인트나 떨어진 건지 낙관론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비관론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지가 조금 더 명백해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숨 돌리고요. 잠시 숨 돌리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노래를 그 종목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